예. 오늘은 이제 무대 예술전민협회 그 음향 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리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스터디 모임인 저희 쇼누리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이 녀석들이 뭐 영상을 보겠지만 매년 저희가 그 시험 문제 풀이랑 책 다 한 번씩 풀고 그 여기선 안 하겠지만 공통 과목도 한 번씩 봐주고 하는데 꼭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하다가 그 공부할 때는 안 오고 나중에 맨날 물어봐. 나중에 이건 어때요? 저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제 영상을 찍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동아리 아이들이 그 시험 문제 푸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도움되려고 이제 하는 거지. 몇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저희는 그냥 그냥 가볍게 이제 음향 공부하는 이런 모임에서 이제 그 교육용 자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봐주시고 가져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그렇게 비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지금 제가 문제풀이를 하지만 제가 이쪽 시험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시험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이 정답이 왜 이 정답인지 그 답변해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겠다는 거지. 이 정답인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답변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전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냥 저희 동아리 애들 교육용 자료예요. 예, 구독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안 하셔도 되고 뭐 비방적인 댓글만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생각하기 나름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제 틀릴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댓글 금지 이런 거를 시킬까 싶긴 한데 어찌 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대예술 전문협회 뭐 자격검정위원회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저희 동아리 교육용 자료로 쓰는 겁니다. 보실 분은 보시고 예. 그 이걸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딴지 같은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잘못했던 거가 있으면 뭐 말해 주시면 고마운데 뭐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만 예. 좀 그 비방하는 댓글을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꺼려져서 그래요. 예. 만약에 이거 막 너무 막 그 신랄한 비판이 아니라 신랄한 비방이나 이런 말 많으면은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낸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거 문제를 풀 때 그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전 다만 이 문제가 왜 이게 정답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유추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한 것 같아요라고 유추할 뿐이지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문제를 풀었지만 예, 몇 개 틀리긴 했어요. 뭐 다 맞진 않습니다. 저도 틀리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도 뭐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 문제를 다시 저도 풀어봤을 때 이런 의도로 했구나라는 것들은 알겠어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문제 풀 때 그 풀이 과정 하기 전에 이제 팁을 몇 개 드리자면 가끔 이제 보기들이 난생 처음 보는 보기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고민이 되죠. 분명히 이제 보기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요게 지금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이런 함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제 그 시험 문제 그동안 풀어보시면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그냥 설명이지 개인적인 설명이지
그 이 문제에 대한 대변도 아니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 오류 그 약간 논쟁의 거리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대예술 자율검정위원회를 존중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예, 전문가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쨌건 그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서를 좀 정리하고 좀 보시기 편하게 보이죠? 보이나? 잠깐 가려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그 뭐지 보고 싶은 거 볼 때 이 문제 번호 보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뭐 스킵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문제로 가서 스킵하시면 됩니다. 아 친절해. 우리 애들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은 이제 오질 않아. 나중에 물어보고 막.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접수 기간이에요. 접수 기간인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책 5번 보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 애들도 안 읽어요. 한 많이 본 애가 2번 읽었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총 한 15번은 본 것 같아요. 15번에서 한 20번 사이는 본 것 같아요. 예.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책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고 문제 이상하게 나왔다 욕하지 마시고 예. 최소한 이거 이해하시고 공통 과목 외우시면 제가 봐서 합격은 합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문제풀이 한번 싹 해봤는데 점수는 낮았는데 합격은 했어요. 예. 3급 문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책 읽으란 얘기예요. 책도 안 읽으면서 문제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래요. 어쨌건 각설하고 예, 지금까지 것들은 그 뭐지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예, 문제 1번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할 거는 무대예술 그 2018년도에 나왔던 그 20회차 문제고요. 그 무대음의 상급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예. 2급, 1급은 더 공부하시면 되고 예, 일단 상급 1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류가 다른 음향 효과 기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 공간 시간계 그 이펙터랑 이제 컴프레서랑의 차이죠. 정답은 이제 4번인데 그 리버브랑 딜레이랑 다 시간 잔향하고 딜레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몇 초 아니면 원하는 시간 이상 그 소리를 약간 그 다음에 내게 하는 거고요. 코러스 같은 경우는 원음에 살짝 그 원음을 복사해가 살짝 뭐 0.2초나 이제 뒤에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약간 이제 화음처럼 약간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약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는 시간계 그 임팩터고요. 다른 하나는 컴프레서는 소리를 압축하는 거죠. 이건 되게 쉽죠. 1번 같은 경우 그래서 4번인 거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소음도 측정 기준이 되는 음량의 단위는 예, 아마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천천히 봤는데 뭐 DBU나 폰 같은 경우는 약간 어쨌건 그 다르게 보고 DB 이제 A, B, C 뭐 D 이렇게 있어요. 약간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이것 때문에 법 조항을 계속 봤어요. 법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그 소음진동 관리법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 생활환경 관련된 법이 있는데 어쨌건 거기에 이제 측정된 기준값은 dBA를 쓰는데 A, B, C 이렇게 이게 그 필터 값이에요. 그 주파수 대별로 해가지고 그 측정할 때 생활 관련된 그 소음은 A 필터를 쓴 걸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필터 값으로 하기 때문에 dBA라는 음량 단위를 쓴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책에는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책에 없는 내용인 건데 어찌됐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그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죠.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가 있는데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감도,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청감 보정하는 거에 관련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청감 곡선인데 1번은 이제 보시면 고적파 왜곡률, 그 어떤 왜곡률 수치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 책 보시면은 12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20페이지에 예, 왜곡률이라고 나오는데 어찌됐건 2번, 3번, 4번은 청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용어예요. 맞아요. 등청감 곡선 청감 특성이에요. 왜 그 저음은 약간 잘 들리고 저음이 이제 그 똑같은 볼륨이었을 때 저음이 좀 작게 들리고 고음이 약간 그 잘 들리는 이제 그런 특성들에 대한 거고요.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A 말고 B, C 이렇게 있는데 청감에 대한 보정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예요.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 그렇고 1번 같은 경우만 고조파 왜곡률에 대한 거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3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뭐 굳이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어쨌거나 아닌 거니까 그 세 개가 가장 가까운 거죠. 예. 4번 같은 경우 사실은 그뭐 풀이 과정 할 거 없이 그 4번의 정답은 3번이잖아요. DBFS. 예. 그 이건 한 가지 팁 중에 하나인데 그 초반에 시험 문제 볼 때 아마 이렇게 그 세네 개 됐을 때 내가 전혀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막 나오면은 사람이 일단 순간 당황을 해요. 분명 이건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본 다른 그 책에서 본 내용도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간 사설 같은 건데 평상시 음향을 하면서 전혀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냈을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새로운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대 음향 분야 말고 음향에 대한 원론적인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음향 그에 대한 약간 지식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좀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까 뭐 소음도나 소음 측정이나 이런 그 레벨 단위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썼던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DBV나 DBU나 이런 DBSP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 플러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기출 문제 풀면서도 제가 교육 공부가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말고 아마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책에 없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여기서 제시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향에 대한 약간 공학적인 부분도 약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도 약간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막 그 다 포기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어, 예, 5번이요. 예, 5번으로 갈게요. 예, 5번 문제는 그냥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그, 그 양자 비트수는 이거는 예, 21페이지였나? 잠시만요. 아닌데? 아, 맞다. 이거 그 저 이거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어씨. 제가 구하는 공식을 제가 딴 데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 없네. 그게 2의 그 예, 2의 24승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지금 찾으려면 지금 여기 없어가지고 예 이걸 제가 두고 왔네. 어찌됐건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리에 이제 뭐 그 디지털로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헤르츠랑 이제 비트스 이 비트스에 따른 건데 어찌됐건
그 비트 수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결정된다는 뭐 그런 건데 16비트 같은 경우가 96dB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음 같은 걸 할 때 16비트 녹음한다는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96d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트 수가 높을수록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3번이 나와 그 3번이 나와요. 아 이거 계산식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 끊기가 좀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음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만큼 많은 데이터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녹음 같은 걸 할 때 그 상황에 맞게 녹음을 하자 이런 건데 사실 요즘 뭐 그 뭐랄까 기기들이 많이 발전돼서 예, 가능하면 이제 고음질로 녹음할수록 더 그 깨끗한 소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낮게 녹음을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이상의 그 음압을 녹음을 했을 때 디스토션이 생겨가지고 소리가 깨지게 되거든요. 아날로그는 몰라도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 깨진 소리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녹음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팁을 주자면은 그 헤드룸이나 이런 것들에 디지털 녹음에 있어서 헤드룸 같은 거 부분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책에서 그 한번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옳지 않은 거죠. 그 방해음의 레벨을 올리면 당연히 마스킹되는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볼륨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필기하는 걸 따로 뒀구나. 7번 같은 경우 가면은 예, 전자석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전에 그 막 스피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 막 뜯어가지고 막 분해해보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그 스피커의 기본적으로 전자석 스피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피커의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에요. 코일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진동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자석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그 스피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이제 결정체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2번 결정체가 주요한 구성 요소가 아닌 거죠. 스피커 간단하게 여기 있지만 여기 있나? 예. 스피커 간단하게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안에 진동판 있고 예. 안에 코일이 있겠죠? 예. 코일이 있고 네.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거 뭐 볼 것도 없고. 예, 8번 같은 경우도 예, 쉬운 문제입니다. 관객을 위한 스피커가 아닌 것은 효과형 스피커 당연하게 관객을 위한 거죠. 중간 뭐 총소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메인 스피커에다가 총소리가 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분명히 왼쪽 오른쪽 물론 뭐 팬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메인에서 나버리면은 그 소리가 이제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공연하는 사람이랑 그 음상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총소리가 이제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 옆에 그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총을 이제 빵 했을 때 거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이제 효과형 스피커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효과형 스피커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거는 관객을 위한 거고요. 프론트 필도 이제 객석을 위한 거고 뭐 하우스의 서브 우퍼도 이제 관객을 위한 건데 컨트롤러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음향실에 있는 음향 감독을 위한 거기 때문에 관객을 위한 스피커가 아닌 거죠. 예.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 8옴 스피커 두 개의 병렬로 연결했을 때 파워 앰프의 출력 단자가 40V가 측정되었다. 이 앰프의 출력은 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문제 공식은 이겁니다. 예. 출력은 저항 이렇게 요게 공식이에요. 제가 페이지 수를 안 적어놔가지고 다음번에 제가 페이지 수 적어놓을게요. 예. 어쨌건 얘가 구하는 공식인데 출력이 얼마일까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은 뭘까요? 이때 이제
옛날에 음양에서 그게 많이 나옵니다. 병렬과 직병렬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문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항 직렬과 병렬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저항이 그 플러스가 되고 병렬로 됐을 때는 이제 절반씩 되고 이게 옴수 달라지고 했을 때 직병렬 갔을 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항이 이제 8옴을 두 개로 병렬 연결하게 되면 4옴입니다. 예, 저항은 이제 4옴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가 40이니까 40의 제곱이니까 1600이 되겠죠. 예, 1600이 되겠으니까 1600을 4로 나누면 이건 이렇게 되는 40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출력은 400W가 됩니다. 예. 이거 할 때마다 이제 그 음향할 때 아마 공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저희 애들이 공부하는 거 봤을 때 공식 나오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들, 저희 애들도 그래요. 공식 나오면 제끼래요. 생각하셔야 돼요. 공식 나왔을 때 공식이 아마 20, 30개 있을 거예요. 20개인가? 외우시면 어쨌거나 한 문제는 그 합격을 하실 거고 분명히 공식은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예. 제끼지 않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126페이지죠.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또 음향에서 그렇지만 또 공통 과목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 수치 같은 거 나오는 게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그 수치 같은 거 다 외워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 하나씩 보여줘요.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잔인하지만 어쨌건 126페이지에 이제 나오죠. 17도 17cm랑 이제 110도. 저야 뭐 시험을 안 보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하지만 시험 보신 분들 이런 거 문제 볼 때마다 이제 짜증 나죠. 예, 이해는 합니다. 11번에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설명해 되겠구나. 예. 그 채널 믹서에서 컴프레서를 직렬 연결할 때 그 쓰는 건데 요즘 이제 아날로그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디지털에서는 인서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날로그에서 안 쓰다 보니까 의외로 인서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인서트는 설명하자면은 이거예요. 그 뭐지 믹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마이크로 해서 손 받아서 믹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앰프 해서 스피커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이 믹서 내에서 그 왔을 때 그 억수로 한다는 거는 외부 인력으로 보낸 다음에 이게 돌아와서 이제 그 메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억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들어온 채널에서 그 채널 단에서 그냥 끼워 넣기 같은 거예요. 억스 같은 경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끼워 넣기 하기 때문에 이 선상 직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음원을 직렬을 만들고 싶을 때 당연히 인서트죠. 이거는 인서트 써본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도 그 아날로그 교육할 때 인서트 부분을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디지털 콘솔에만 먼저 배운 친구들은 가끔 아날로그에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낯설어서 그냥 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날로그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아날로그에서 인서트는 그 음원을 직렬로 연결할 때 그냥 끼워 넣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2번 시간이 확 지나고 있네요. 예. 12번 같은 경우는 야외 공연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굴절 현상이 아닌 것은 그 소리 같은 경우도 뭐 레이저처럼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절과 여러 가지 굴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진짜 소리가 비에 맞아가지고 굴절되기도 하고 습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약간
눈적거리가 있는데 어쨌건 소리가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예, 회가 휘는 거고요. 그리고 예, 바람이 불면은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소리가 이제 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낮과 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제 그 이렇게 위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내려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땅의 이제 땅과 하늘의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소리가 휘게 됩니다. 3번 그 12번의 정답이 이제 3번이잖아요. 3번인 이유가 이제 이건 반사에 관한 거죠. 예, 흡음 이런 거에 관한 거니까 아니고요. 13번은 예, 4번입니다. 이건 제가 노코멘트 할게요. 예. 제가 공식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공식 같은 거 분명히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4번 보면은 20이 아니라 10입니다. 예,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아, 공식 외우시란 말씀입니다. 예, 13번에 예, 3번 4번입니다. 공식 외우시고요. 14번 예, 오디오 케이블 쉴드에 관한 건데요. 쉴드 같은 경우는 또 뭐 두세 가지죠. 접지를 하는 기능도 있고 케이블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그 잡음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죠.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 그 낮은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쉴드가 꼭 필요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스피커는 신호가 강해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쉴드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는 이제 출력이 세다 보니까 예, 거의 그 쉴드를 안 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보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2심 신호선이 아니라 3심 신호선이고 20, 그 밑에 이제 1이 이제 2인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보면 문제를 푸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두 개의 단어가 약간 나중에 이제 그런 거죠.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 했는데 단어 하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다 맞게 하다가 단어 하나 바꿔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틀린 경우가 있는 거죠.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동 설치형이 아니라 고정 설치형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어쨌건 1번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이고 예, 15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장 거리가 먼 것, 그 2, 3, 4번 다 맞는 내용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그 공진 주파수를 더 높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 스피커의 엔클로저 덕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고음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떨리는데 저음은 이게 많이 떨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빼기 위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엔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음 관련된 거죠. 근데 주파수를 높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입니다. 예, 16번으로 갔을 때 그 그림에 적용된 프로세서가 아닌 것은 예, 당연히 2번이죠. 고음이 깎였잖아요. 다음이 그 그런 분 없겠죠? 그 하이패스 필터랑 그 로우 컷이랑 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예. 그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현재 지금 그 16번 그림에 보시면 저음은 통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지금 1kg가 약간 깎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3번이죠. 피킹 이퀄라이저가 3번에 적용된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63Hz부터 이제 500Hz까지 있는 부분, 저음 부분이 쉐이빙 이퀄라이저로 약간 부스트가 됐죠. 그래서 4번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3번 적용되고 있고 1번 적용되고 있는데 2번 고음 같은 경우 깎았기 때문에 고역 통과 필터가 아니라 그 뭐 하이 컷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16번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17번은 이거는 써놨네. 제가 써놓다 말다 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143페이지 보시면은 대핑 개수에 대한 게 나옵니다. 예, 그 정답은 그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죠.
댐핑 계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높을수록 제동력이 강해서 그 불필요한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이게 할 때 했을 때 부르르 떨면은 이게 안 멈춰지면 불필요한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댐핑 계수는 이게 딱 잡아주는 거죠. 스피커 울림이 있었을 때 원하는 소리만 내고 그 울림판을 잡아주면서 이제 음을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번 댐핑 계수가 높을수록 이 맞습니다. 18번은 옳지 않은 것. 나머지 2, 3, 4번 다 맞는 거고요. 1번이 틀린 거죠. 그 완전한 자유 음장은 그 소리에 방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무향실이 그 자유 음장에 가까운 편인 거죠. 그 일반적인 저희 그 생활권에서 그 완전한 요거 팁 드리면 그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 완전한 완벽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그게 그 정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완전한 완벽한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가깝다 뭐 이렇게는 가능하더라도 19번 갈게요. 19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이거는 책 보면 바로 나오시는 거고요. 그 A 같은 경우가 1번입니다. 헤드음이고 그 4번이 이제 B고요.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 그런 거고요. 그 표준 운영 레벨 요게 이제 아마 함정이었을 거예요. 그 평균 음용 레벨입니다. 그 표준 음용 레벨이라는 게 이제 아마 단어적으로 그 약간 틀린 단어를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B번은 그 신호대 잡음비 잡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19번은. 다음은 20번.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제가 저희 애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무대 2만 보지 말아라. 분명히 무대 3에도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번 문제 같은 경우죠. 음향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게 무대 음향 원론적으로 옛날에 이야기될 때는 이게 무대 음향 1급은 이 책을 보라고 나오고 3은 사실은 이제 그 무대 음향 1을 보라고가 맞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2에서 나오고 있고요. 요즘 이제 상급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몇 개 나옵니다. 좀 한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그 192페이지인가에 나와요. 정수 배음으로 해가 나온 건데 정답은 1번입니다. 배음열입니다. 책에 나오는 거고요.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21번입니다. 접지의 중요성. 접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향에 있어서 접지 하시다 보면 지금 계속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접지 관련된 게. 접지 관련된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접지를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아마추어라는 거는 이제 음향하는 사람 말고 막 교회나 막 그런 공간에 접지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기는 뭐 접지 없어 돌아가는데 음향은 이제 잡음이 생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그 어찌됐건 접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전문가용 장비가 좋긴 좋은데 음향 장비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지? 안 좋은 거랑 좋은 거랑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결국 소리는 가장 안 좋은 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전문가용 장비랑 그 같이 가정용에 같이 쓰면 소리는 이제 전문가용 장비가 이제 그 소리를 못 내죠. 그 평균율이라고 하죠. 평균율이 아니라 음향기기는 그거 같아요. 가장 장비 낮은 거에 의한 소리가 결정이 돼요. 진짜 좋은 장비 해놨다가 케이블 되게 싸구려 쓰면은 그 싸구려 소리 나고요. 굉장히 좋은 거 했다가 믹서 안 좋으면은 믹서 안 좋은 소리 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나중에 샀더라도 좀 가격 비슷하게 그 어느 정도 실력을 어느 정도 성능을 약간 유지하셔야지 어느 정도 그 보장된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2번은 1번이죠. 그 양지향성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걸 잠시만요. 22번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이 전체 이제 그 뭐지 무지향성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빠져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지 그 상쇄가 되면서 예. 양지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깎이게 되면서 그래서 그 22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그 마이너스였으면 양지향성인데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그 무지향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번 같은 경우에 돌체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드럽게 그런 거죠. 이거는 뭐 글씨만 알면 되는 거니까. 24번에 24번 약간 함정 같은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칠레스타가 그 유율 타악기면서도 건반 악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저도 책을 보면서 다 따져봤는데 칠레스타 같은 경우는 건반 악기면 건반은 이제 손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반은 손으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칠레스타는 건반 손으로 누르는데 그 누르면서 이제 그 타악까지 되는 거긴 한데 칠레스타는 그 악기 같은 게 그런 게 있어. 목관 악기면서 뭐 그 뭐지 여러 가지 뭐 그 뭐지 그런 것처럼 그 악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되는 게 있는데 그 첼레스타 같은 경우가 건반 악기면서도 유율 타악기고 실로폰 마림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율 타악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답이 이제 3번인 거죠. 이제 이거는 악기를 잘 알아야지 되는 건데 어쨌건 그 실로폰 마림바 같은 경우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손으로 칠 수 있겠지만 손으로 안 치잖아요. 이게 때리잖아요. 이거 그렇게 타악기면서 유율 타악기가 된 거죠. 건반을 치는 거니까 무음 타악기 같은 게 이제 그 팀파니 같은 거 그게 이제 무음 타악기고 이제 그 멜로디가 있는 걸 유율 타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25번인데 음향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랜선을 많이 찍어요. 요즘 들어서 랜선을 많이 찍고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 선을 깔 때 매립을 할 때 랜선을 혹시나 몰라서 몇 가닥씩 깔아둬요. 이렇게 가장 그 당시에 좋은 케이블로. 그래서 저희는 한 3년 전에 공사할 때 그 카테고리 6로 다 깔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캣5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 100메가 뭐 이승주 선전할 때 그때 초창기 랜선이고요. 그 뭐 요즘은 신경 쓰는 사람은 캣6를 써요. 그리고 이제 뭐 캣7 뭐그 캣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카타고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카타고리 6나 카타고리 8 이렇게 높아질수록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적합하지 않은 거는 가장 이제 낮은 거죠. 버전 이걸 랜선 찝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얼마 전에 저희 행사할 때도 그 50m인가 HDMI 선을 날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HDMI 리피터랑 이제 그 기계가 그 변환하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랜선만 깔면 요즘 뭐 HDMI가 됐건 RGB가 됐건 그 변환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그 음향 같은 경우도 그 뭐 X30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랜선 꽂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랜선 찝는 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랜선 관련된 것도 자주 나오니까 아마 그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이거는 아시면은 갈수록 이제 그 높아질수록 그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120페이지에 나와요. 약간 정확한 이 문장은 아닌데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 65도에서 벗어났을 때 뭐 3dB 감소가 되고 90dB를 65도를 벗어났을 때 3dB가 감소가 되고 90도를 벗어났을 때 6dB가 감소가 되고 그 130도 범위를 픽업 각도라고 한다.
무대 음향 2권 12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 27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정답은 이제 2번이죠. 가까이 돼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건데 요런 것들은 그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공연 뭐지 전문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이제 컨설팅은 아니고 이제 문의가 있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러 아니면은 흔히 이제 봐주러 가는 거죠. 봐주러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공간들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하면 그냥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용어 같은 걸 설명해 주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뭐 소리가 이제 명료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 저게 두 개 이제 서로 간섭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 뭐 위상이 이제 캔슬돼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이래요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다른 것들 뭐 하스 효과는 그 아시겠죠? 뭐 두 개 소리가 있을 때 뭐 하나의 딜레이가 있으면 음상이 바뀐다 뭐 이런 거고 위상 캔슬은 이제 캔슬되는 거고. 예.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흔히 이제 비유를 하자면 내 마음은 딱 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급격한 상태가 변할 때 그게 못 따라가주는 그 효과가 이제 트랜션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건 요런 게 이제 약간 함정 같은 거죠. 잘 안 쓰던 거, 책에 없는 거, 예, 그런 겁니다. 어쨌건 27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8번 같은 경우는 예, 여기 함정이었죠. 약간 함정 같은 게 처음에는 저도 보고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여기 교류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직류입니다. 건전지가 직류입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예전 같았으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뭐 이거 뭐 이게 이제 함정이구나라고 봤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애들이랑 공부를 할 때 이 녀석들이 교류랑 직류를 몰라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류랑 직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교류는 그냥 벽전기가 교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게 교류예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직류입니다. 건전지 같은 거죠. 건전지 뭐 핸드폰에 있는 그것도 다 직류입니다. 그 전자제품은 직류를 쓰고 약간 순간적으로 생각나네. 제가 교류랑 직류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제 음향 저희 그 자료 중에 그게 있어요. 직류랑 교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음향하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직류랑 교류랑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직류랑 교류는 전자 관련돼서 그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사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향에서는 그렇게까지 일단은 막 진짜 깊게 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했더니만 막 설명이 후지다고 이렇게 막 댓글 써놓는데 거기에만 이제 그 악플이 많이 써요.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류랑 직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못 내리고 있어요. 막 음향 전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되게 허접하겠죠. 근데 그나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악플이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조회수 안 올라가고 이렇게 뭐 구독자 수 안 올라가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데 악플이 달리면은 좀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습니다. 악플 다실 분들은 그냥 아예 관심을 끄세요. 보지 마시고. 29번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제 30밴드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에 대한 설명인데요. 피킹 고정된 거고, 예. IS 고객의 30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고, 예. 똑같은 얘기하고있네요. 피킹 이퀄라이저 되어 있고, 4번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 옥타브잖아요. 500에서 1kHz 사이가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냐 보고 딱 보시면은 칸으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로 잘라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3분의 2 옥타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누고 있는 거죠. 1과 3분의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데 2가 아니라 1인 거죠. 예, 세 개로 자르고 있다는 거죠. 3분의 1로 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답은 이제 그 20에서 2만 헤르츠를 3분의 1로 나누고 있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30번은 여러 가지로 봤는데 3번이 그나마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레벨과 전화번호 확실하게 이제 진폭과 관련이 되고 어쨌건 그 관련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진폭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샘플레이트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노코멘트 할게요. 예, 3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익스펜더입니다. 예. 익스펜더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익스펜더는 안 써요. 안 쓰는 것 같아요. 별로 쓸 일이 없고 안 쓰는데 익스펜더는 그 컴프레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준점 이상으로 컴프레서는 기준점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낮춰준다면 익스펜더 같은 경우는 기준점 이상으로 작은 소리는 약간 다른가? 작은 소리는 더 작게, 큰 소리는 더 크게 뭐 이렇게 만드는 건 그런 프로그램인데 컴프레서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죠. 예. 작은 소리는 작게, 뭐 큰 소리는 더 크게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31번 정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익스펜더를 들어가나? 예.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빨리 갈게요. 예. 익스펜더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리미터랑 게이트랑 컴프레서의 기능에 대한 그 그래픽을 알았으면 3번을 적으셨을 거예요. 32번 같은 경우는 노치 필터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지금 제가 안 끊고 가기 위해서 이거 배터리가 별로 없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편집하기 싫어서 그래요. 편집 안 하자 주의라. 내가 이걸 왜 안 풀었지? 제 준비하면서 안 풀었던 문제라서 그냥 정답 얘기할게요. 이건 제 미스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놓쳤나봐요. 33번에는 이제 2번입니다. 33번 2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34번 같은 경우는 소리가 깨진다는 거는 헤드룸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 이런 건 잡음이고 잡음 관련된 거나 접지는 이제 노이즈 관련된 건데 소리가 찌그러진다는 거는 그 특히 이제 D사이 같은 경우에 아니면 D사이 됐건 기기가 됐건 소리가 들어왔는데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기준 이상의 소리가 들어갈 때는 소리가 그 디스토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랑 히스, 그러니까 잡음이랑 틀린 개념이에요. 소리가 깨진다는 거는 헤드룸 관련된 거, 헤드룸 이상 소리가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은 헤드룸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됩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믹싱계랑 틀린 거죠. 그러니까 콘솔이 없는 거죠. 콘솔이 그 D사이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사이 콘솔의 컴프레서, 뭐 하모나이저, 익스펜더 같은 경우는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믹싱계 소리를 조정한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스피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그 크로스오버 같은 거, 그러니까 저음, 고음, 그러니까 저음, 중음, 고음 이런 걸 나누거나 스피커 이렇게 나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믹싱계랑은 먼 거죠. 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그 분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36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가 음향 측정할 때 그 거의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핑크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37번은 그냥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100m가 몇 cm예요? 1cm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이 100m, 그러니까 1m의 100분의 1, 예, 그 100cm가 1m죠. 그러니까 1m의 100분의 1은 1cm죠. 1cm는 10mm죠. 예. 옛날 제가 음향을 하는데 그 의외로 저 옛날에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1m랑 1kg랑 이거 단위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 모를 수 있죠. 예, 근데 음향에서는 알아야 되죠. 왜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제가 뭐 미적분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4차 방정식이랑 이런 단위는 알아야지 뭐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50분씩이나 넘어갔네. 예, 가장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38분의 1번이죠. 예, 다른 거는 뭐 몇 분의 몇 이런 건데 그 38분의 1번 같은 경우는 5배 확대한 거니까 가장 상세하겠죠. 예. 39번 같은 경우는 예 3번입니다. 예, 39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이제 3번이고요. 그러니까 공진음이 생겼을 때 이제 그 공진음을 없애기 위한 건데 단단하게 바꾸면은 공진음이 더 생깁니다. 반사가 더 잘 되기 때문에요. 1번 같은 경우는 그 헬리치는 공명기 같은 경우 특별한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흡음 같은 경우는 벽에 이제 구멍 달린 거 있잖아요. 그냥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이제 소리가 이제 약간 좀 퍼지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소리가 이제 상쇄되는 이런 효과인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흡음 같은 경우는 구멍 난 거 이런 것들이 그 헬름홀츠 공명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진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확산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진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걸 그 비틀어 버린 거죠. 약간 비틀면서 이게 소리가 공진음이 아니고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그 공진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똑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공진음이 생기니까 그 비스듬하게 만들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반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제파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 이게 소리의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공진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4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재생용 이게 이런 식으로는 저 같은 경우 케이블 안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케이블 안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게 틀린 분은 그거고요. 이렇게 만드는 케이블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여기에 키포인트는 언밸런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음원 재생용 언밸런스 케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이제 4번이 됩니다. 네. 그 언밸런스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어찌됐건 예, 좀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배터리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예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제 파악하는 것도 좋고요. 예.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는 참고만 하시고 예,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배우실 건 두 개예요. 문제가 이렇게 꼬아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함정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책에 기본적인 문제에 나오는 게 다 들어 있고요. 음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말 그 상급 문제를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공통 과목 거의 만점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공통 과목에서 40점 거의 만점 맞으면 음향에서 반타작만 해도 합격입니다. 그런 각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음향은 합격을 했는데 공통 때문에 그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니까 좀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통 너무나 이제 그 버리지 마시고 공통도 보시고 음향도 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감사합니다.